문제 2번.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측면에서 기준을 줬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전달. 왜냐하면 앞에 키워드가 직간접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르니카 아까 설명할 때도 간접적 요소, 상징적 요소를 동원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스페인 내전의 참혹함을 이야기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거는 간접적 방식이니까 이 사에 나온 제시문은 직접적일 가능성이 커. 알았어? 왜냐면 여기 지금 두 작품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똑같아. 직간접이야, 직간접. 자, 그러면, 공통점도 찾는 거구나. 공통점, 비교, 차이점, 대조. 비교, 대조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게르니카를 읽었으니까, 요번에는 여기 있다, 사 있다. 자. 1936년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이다. 사진이네. 자, 바로 로버트 카파의 공화파 병사의 죽음. 이거 당연히 스페인 내전에서 총 맞고 죽은 병사의 어떤 순간을 찍어 놓은 사진작가의 작품이네. 이 사진에는 돌격하게 참호를 뛰쳐나온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즉사하는 순간이 담겨져 있다. 이 병사는 마치 순교자처럼 팔을 쫙 펴고 있으며 약간 찡그리듯 하나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량한 풀숲 위로 쓰러지고 있다. 줌렌즈 없이 표준 렌즈로 촬영된 이 사진은 실존 인물이 죽어가는 찰나 직접적으로 목표가 한 듯이 굉장히 사실적이지, 그지? 매우 생생하게 재현했대. 이런 사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묘사는, 자, 눈에 띄는 게 직접적 묘사, 당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각인시켰단 말이야. 이러한 생생한 표현으로 인해서 관객은 전쟁의 참혹함을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답을 다 줬네. 직접적 묘사가 이렇게 됐다고. 이 사진은 전장에서의 극적 순간을 포착한 현장성 덕분에 지난 세기 가장 뛰어난 전쟁 기록 사진으로 손꼽힌다. 그래서 이 사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진이 훌륭하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달하는 카파의 사진으로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물론 둘 다 공통점은 스페인 내전 전쟁의 참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얘도 전쟁의 참상. 아까 뭐랬지? 고통받는 스페인의 국민들, 전쟁 때문에 아파하는 국민들, 그 다음에 전쟁으로 희생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어린 병사. 전쟁의 참혹함이잖아. 둘 다 메시지 면에서는 공통점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때 뭘 정리하냐면, 밑에 보니까, 자, 뭐라 했냐면, 예술은, 자, 보세요. 예술은 작가가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야, 수단. 예술 작품. 음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작가가 작품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지요. 그게 창의성이란 말이야. 창의성. 예술가는 창의성이 중요한 거야. 같은 방식을 모방한다거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기법을 계속해서 활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창의성이 부족해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예술가의 숙명적 고뇌다. 알았니? 자, 그러면 관객들의 메시지 반응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어. 당연하지 않겠어? 게르니카를 보면서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떠올릴 거야. 그치? 왜냐하면 그림 안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소의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니까, 그걸 보면서 스페인 내전의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상상할 거야.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전쟁에 그 희생된 사람들의 참혹함을 우리는 상상할 거라면 상상. 그치만 우리 카파의 사진을 보면서 상상하지 않지. 왜? 그 상상하려던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상상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그게 바로 전쟁의 참혹함이지. 자, 그래서 첫째, 메시지의 표현 방식 측면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직접적 방식. 누구? 카파의 사진. 비와 상징 등을 간접적 방식. 게르니카.
둘째, 표현 방식에 따라 메시지를 접한 관객들의 반응. 그렇지. 관객들의 반응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게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반응이지만 이게 중간에 매체가 게르니카 같은 상징적인 그림, 간접적인 방식의 반응과 사진 같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그 메시지 전달의 반응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직접적 방식의 경우는 어떻다고? 객관적 사실. 뭐야? 이렇게 하는 반면에 간접적 방식은 주관적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상상한다. 다 나와버렸네. 450자 쓰는 건데 정말 간단해. 두 개의 공통점. 그 다음에 표현 방식, 반응, 그쵸? 관객의 반응 차이. 이게 비교 대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벌써 얘기했잖아. 뭔데? 메시지야, 메시지. 사건. 여기서는 스페인 내전의 전쟁, 참혹함을, 잔인함을 전달하고자 한 예술들이 있죠. 하나는 회화고, 하나는 사진이야. 그렇다면 예술 분야는 다르지요. 동시에 전달 방식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관객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걸 잘 풀어서 450자로 쓰면 돼. 알았냐? 한번 보자.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가 직접하고 간접이었잖아. 요 기준으로다가 분류하면 둘로 나눠서 두 부류로 직접에 관련된 제시문은 가하고 다하고 라 이미 설명 과정에서 얘기했고요. 간접에 해당되는 것은 나하고 마하고 바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 분류한 걸 좀 요약해 볼까? 첫 번째 가다라 가부터 가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형태인 농산물 직거래를 설명하고 있지. 직거래. 중간 상인의 개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직거래가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는 무거운 수행보다 차라리 린토크, 정중하고 담백한 직설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것이 낫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라, 직접 영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이게 국민투표고요. 이것을 적용한 사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관여하는 거,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라제 신문이라고. 여기까지가 직접에 관련된 거. 자, 이번에는 간접에 관련된 거. 반면에 간접을 핵심으로 분류된 제시문을 보면 먼저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감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전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 전염은 병원체, 이 병원체가 매개체지. 간접적 경로에 의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게 나제시문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간접적 경로가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이게 간접적 방식이야. 상징적인 시어로 부패한 현실 정치하고 현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담은 김수영의 시 눈을 설명하고 있다. 눈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마지막 반은 전쟁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황소, 말을 가지고 상징적이면서도 간접적인 요소를 가지고 표현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지금 400자가 좀 넘었는데, 그지? 420자 정도 된 것 같아. 좀 모자라. 요 정도, 한 줄 정도는. 자, 그래서 직접과 간접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다라, 간접은 나마바. 이렇게 나눈 거야. 패턴대로 쓰면 돼. 알겠지?